소비자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 힘쓰는 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중고거래, 해외 직구와 같이 소비 트렌드가 다양해지면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더 안전한 소비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물건을 샀을 때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또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 이 피해를 봤었을 때 판사람하고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기에 내가 연락하겠어요. 그러면 좀 상대방 입장이 누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바로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소비 경로나 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담이나 피해 구제도 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장덕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원보다는 소비자보호원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한국소비자원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1987년도에 설립되었을 때는 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그렇게 설립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07년도에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들의 이제 거래 실태를 좀 조사해서 네네. 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기 소비 생활의 안전 확보 이런 업무인데요. 그거는 이제 안전 취약 분야를 저희가 조사해서 네. 위해 물품들의 그 생산이나 유통을 좀 차단하고 네. 그 안전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좀 추진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분쟁 해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네. 물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제 또 구입할 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역량 강화라는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해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 거래상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도 네, 지적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안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다뤘던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안전 문제에 오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한 커피 전문점에서 제공한 이제 사은품에서 발암 물질인 폼알데히드가 이제 바닥에 예. 검출되는 것을 확인해서 네. 저희들 제품 전량에 대해서 네. 자진 리콜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전자제품 회사에서 네. 세탁기 도어가 이제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서 전량 리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 이슈가 워낙 자주 불거지다 보니까 안전한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금 이렇게 적발하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안전원 활동 외에도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면은 각 개인이 이제 그 피해 구제 신청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그 개별 신청인 외에도 네. 동일한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 신청한 사람 외에도 네. 일괄해서 사업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다 구제 조치하라고 그렇게 시정 권고를 하면은 관련된 피해자들 구제하는 일괄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제가 만약 소비 과정에서 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원의 도움을 청할 거잖아요. 네. 그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소비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일단 상담을 하거든요. 네. 저희 소비자원뿐만 아니고 이제 소비자 단체까지 합해서 137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37이라는 번호를 걸게 되면은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예. 저희 이제 소비자원은 좀 전문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15만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비자 불만 내용이 네.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 피해와 관련된 불만과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합니다. 예. 그럼 소비자들이 거기서 이제 알고서 이제 자기가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 피해가 좀 확실하고 또 사업자의 규책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피해 구제 단계로 넘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피해 구제
이제 업무에 좀 착수를 해서 예, 예. 소비자의 주장뿐만 아니고 또 사업자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 또 법리도 검토해서 합의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합의 권고안을 제시를 해서 양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해결이 좀 안 되고 사업자나 예, 예. 소비자가 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 단계로 좀 넘어가거든요. 그럼 분쟁 조정 단계에서는 이제 상임위원뿐만 예, 아니고 비상임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쟁 조정 위원들이 저기 합의안을 좀 조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자 소비자에게 보내서 네. 그 수락 여부를 조회를 해가지고 수락한다 그러면 그걸로 모든 분쟁이 종결이 됩니다. 사업자 소비자 사이에 뭐 이쪽에 불만이 있다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해주세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들이 요만큼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강제로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조정이라는 것은 예. 양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강제화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예, 예. 좀 들고요. 저희가 조정안을 냈는데도 사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저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그 이제 조정이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이요? 간단하게는 그냥 예. 소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송 대리를 아하. 저희가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서 예. 소송 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송 지원까지 간 케이스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금년에도 한 60여 건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승소율이 저희들 90%가 넘습니다. 아유, 승소율이 아. 90%가 넘어요. 대단하네요. 코로나19 사태 이걸 겪으면서 환경, 건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특별히 소비자원 쪽에서 이런 건강, 안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사회에 급증했던 KF94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또 조사해 보니까 그 경우에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치수 같은 게 제조사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이제 얼굴 크게 맞는 네네. 그런 마스크를 좀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손 세정제라든가 손세정제. 손소독 티슈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았더니 뭐 안전 기준에 좀 부적합했던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광고한 만큼 효과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제 해외 직구 문제입니다. 네, 네, 해외 네. 직구는 사실 이제 일상생활화가 되다시피 굉장히 편리하게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도 소비자원에서 개입을 충분히 하시는 건가요?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좀 국내 거래와는 다르게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소비자가 이제 해외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 국간의 이제 법률의 차이도 있고 또 상관행의 차이도 있어서 좀 네네.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 조율을 발령하고 또 사기 의심이 든다 그런 예.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그런 포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가 있다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시정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좀 취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과 네, 네.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나라의 소비자 보호기관과 한 14개의 14개 기관과 나라. 그렇게 협약을 좀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있고 요즘에는 또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피해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사례들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 군데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원래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뭐 네네.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네. 아니면 의약품 같은 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좀 개선 공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택시 호출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급한 사정이 있어 취소할 경우에 예. 보니까 이제 그 취소 수수료를 어허. 운임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예. 경우에도 좀 시정하도록 좀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한 그 플랫폼 간의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그 해당 플랫폼에서 이제 자기의 그 위치를 상대 플랫폼들과 좀 비교를 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에게는 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피해 구제에 당장 나선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 기업들은 왜 소비자 편만 드냐고 하고 소비자는 네. 왜 기업 편만 드냐고 하고 그런 문제 어려우시겠어요. 때문에 이제 합의가 예. 잘 이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을 하고 네. 그래도 서로 봤었을 때 그래 뭐 나름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와 또 공정위는 이제 기업과 이제 소비자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얼마나 소비자 중심적으로 네네. 경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인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을 인정해주고 네네. 그 기업의 상품을 많이 구입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뭐 기업 지원 플랫폼을 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70여만 건 이제 그 상담 정보가 쌓이고 또 7만여 건의 뭐 유해 정보가 쌓이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사업자들에게 좀 제공해서 사업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피해 예방을 좀 한다 그러면은 네네. 소비자와 사업자가 그것도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중점적으로 보실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뭐 언급이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형태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또 조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리셀 플랫폼 이것을 한번 좀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아하. 거기에다가 지금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크 패턴 문제거든요. 다크 패턴. 다크 패턴은 이제 소비자의 그 행동이나 결정을 좀 왜곡시키는 건데 아하.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무료 체험이라고 먼저 좀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달간 무료 체험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걸 알려줘야 고지를 좀 되는데 해줘야죠. 안 예. 알려주고 그냥 바로 그냥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다크 패턴이거든요. 합리적인 결정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위 함께 한번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코로나19도 좀 장기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되고 있는지 예.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 간의 품질 비교 정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 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위가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기업이라든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친환경 소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 다 같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를 좀 힘써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쓰레기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비자원이 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소비자원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가 신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나은 소비 문화를 위해서 한국 소비자원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그 사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해외 직구를 이용하기 전에 이런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거나 SNS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필요하죠.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판매자의 개인 메일로 요구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사기 의심 사이트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또 영문 사이트인 스캠 어드바이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기 이력이 있는 사이트라면 피해 사례와 사이트의 신용도 등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도 해외 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해결을 위한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을 해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줍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거부할 때 이미 결제된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을 신청하면 됩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결제한 신용카드사의 거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또는 유니온페이로 결제를 했다면 구매일로부터 각각 120일 이내 또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페이팔은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페이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분쟁 해결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지백 서비스와 페이팔은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또 대화 내용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계좌 이체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개방되고 통합되는 시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침략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 보안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화영 아나운서, 네. 해커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은 음지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예, 정보를 좀 이렇게 캐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뭔가 스파이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의 이게 흔히 해커하면은 다른 네. 사람 컴퓨터에 몰래 침입해서 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내지는 정보를 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런 해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지키는 화이트 해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분이요. 이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입니다.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유준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 네. 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네.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아, 공직유관체. 공직유관단체요? 예. 1990년도에 설립이 돼서 네. 약 30년 동안 한국 정보기술 발전에 네. 지대한 역할을 해온 단체로 보면 됩니다. 예, 예. 특히 최근에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다시 말해 화이트해커 양성하는 네. 연구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관, 전략산업의 직종훈련, 그리고 국가의 개인 기업에 대한 인재 양성, 컨소시엄, 국제사업, 그 외에 스마트 혁신 제조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센터, 네. AI 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고 있는 공직 유관 단체입니다. 근데 사실 원장님께서는 제 기억에는 정치인으로 약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네. 2009년도에 네, 네. 보면 북한이 77 사이버 대란이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예, 예.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돼서 예, 예. 사실은 이제 맺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IT의 강국인데 사이버 안보에 매우 취약하고 네. 그리고 이 보안했던 사람들이 3D 직종으로 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때에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이버 보안의 취약을 점을 보강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시는 연구원에서도 직접 인재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멘토와 네. 멘티로서의 구성된 특수한 프로그램인데 네.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의 담당자들과 네. 학계의 보안계의 전문가 1세대의 해커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예, 예.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어허. 국회를 설득시켜서 차세대 보안 리더의 예산을 어허. 처음으로 확보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최소한 10만 명의 소위 해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2년 전에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12년 동안 많이 배출하셨겠네요. 12년 동안에 1,454명의 사이버 보안 예, 예. 인재들을 양성했죠. 어허. 초기에 비옵이 일기를 시작할 때는 아주 60명으로 네. 아주 어허. 오붓하게 그것도 예, 예.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고 그 후에 10년 동안에 이제 1,454명의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선발 기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지원만 한다고 해서 다 뽑아주는 건 아닐 텐데. 물론이죠. 예, 예. 교육생들 선발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서류의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소위 이제 애국심이라든지 도덕성, 아. 뭐 윤리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합니다. 세 번째는 필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절차가 네 많네요. 번째는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공정하게 어허. 아주 철저하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2년 예. 우리가 7월에 11기 교육생의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명을 선정했는데 네. 1,145명이 지원해서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첫째 예산 확보 문제. 둘째는 우수한 그 멘토를 어떻게 섭외할 아하. 거냐. 예. 그리고 교육생의 모집 과정에서의 학교들의 방문해서 설명회도 갖고 단계별로 이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그럼 신기술이 이제 도입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부 부처에 있는 담당 그리고 국회 관계자 그리고 비오비의 자문단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멘토들도 약 한 150여 명이 있는데 그런 분들 오직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안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한 뜻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다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료생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좀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 데프콘 CTF에서 2015년도에 23년 만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의 우승을 했습니다. 신기록이네요. 네. 2018년도에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코로나19를 거쳐서 2022년 금년에 예. 또다시 우리의 교육생과 멘토와 그리고 연합팀 네. 그리고 순수한 수료생들 해서 우승과 3등을
금메달과 완전히 동메달을요. 거머쥐였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거머쥐여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제가 이 BOB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인재들이 이렇게 좀 너무 나중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육성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에 실시하고 영재를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창의성을 갖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사이버 가디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중학생들에게는 그 보안 캠프, 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안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고 그리고 산업계에 인력 기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 토대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사기라고 해야 될까? 인질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일종의 랜섬웨어라고 생각도 드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게 확산이 되는지 이유를 좀 아십니까? 랜섬웨어의 그 침해가 네. 확산된 주요 원인은 이 해커들의 공격 패턴들이 이제 다양화됐고 예. 진화된 기술로서 기존 그 시스템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기존의 보안의 기술 가지고는 이 기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보안 백업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소위 그 암호화폐가 이제 네. 등장에 대해서 그 수금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공격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보안 백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북한이 애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부터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킹을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피해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시스템적인 보안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해커의 역할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랜섬웨어라든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소위 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브렉 해커라고 네, 할 수 네. 있고 이런 그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취약점이 있는가 이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애국적, 윤리적, 도덕적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등등 이야기가 들릴 때 객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정보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난 7월에 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94개국에서 네 번째인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꽤 높네요. 예, 그러나 그 국제보호지수의 발표가 지수가 높다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보보안의 인식이라든지 네. 그것이 일치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개인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안 강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제 정부의 것을 이제 하고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민간, 국방부 군의 것은 사이버 사령부 등 네. 이런 데서 이제 역할과 이런 것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보안에, 사이버 안보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사이버의 그 보안 10만 양병 같은 이런 부분은 법이 제정이 돼서 사이버 안보 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거기에서 예방하고 네. 그리고 대응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소위 가장 훌륭한 국가로 가는데 이런 법도 제정이 돼야 되고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을 조직해서 대통령이 전략을 수립하고 역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보 보안 육성에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목표, 계획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차세대의 그 보안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의 톱 클래스로 만드는 그 교육에 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K-BAP 시큐리티 유니온이라는 정보보안의 전문가, 국회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이제 해커들로 구성된 포럼이 있습니다. 약 한 400명 내지 500명 있는데 이 포럼을 활성화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를 논의해서 이제 정부나 국회에 제안하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대 개최해가지고 네네. 세계적인 해커들 정보보안 전문가들을 네. 초청해서 여기에서 이 한국에 대해서 즐기고 컨퍼런스도 하고 CTF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광시켜서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나라가 사이버 보안의 강국뿐 아니라 네. 네.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 또 기밀이 집약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감한 정보가 많은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정보 보안, 개인, 기업, 나라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대로 정보보안 인재 양성도 함께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보보안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토요포커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